다킴의 이 속살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공개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3, 2, 1. 안녕하세요. 다킴TV 다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다킴TV가 10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예인분들 다이어트 그리고 TV 프로그램 속에 나온 다이어트 내용들을 엮어서 따로 스피노프로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지만 다이어트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99회를 업로드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로 무려 100회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 시작한 게 2018년 5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 쉼없이 달려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했고요. 다킴TV 구독자분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쉼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0회 특집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사실 일방적인 소통이 된 경우가 사실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리플을 달아주시기도 하시고 그 리플에 대답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거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했었던 다킴의 이 속살을 한번 여러분들께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속살을 오픈한다고 해서 제가 진짜 몸이 좋아갖고 이렇게 옷을 풀어헤치고 그러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속살을 어떻게 오픈하느냐, 바로 저의 체성분 분석을 여러분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열심히 해라, 또 저건 정말 하지 마라 라고 했었던 다킴은 실제로 어떠한 체성분 구성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낱낱이 공개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체중부터 보자면요. 체중은 사실 61.7kg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체성분 기계가 옷 무게를 감안해서 약 1kg을 덜 나가게 그렇게 기록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 실제 몸무게는 한 62.5에서 62.7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몸무게가 최근에 조금 빠지기도 했는데 제 생각보다도 좀 많이 덜 나오긴 했네요. 그리고 다음 바라볼 거는 골격근량이죠. 사실 체성분 분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근육량인데요. 근육량이 28.8kg이 나왔습니다. 사실 진짜 근육이 많은 분들에 비해서는 적게 나가는 거지만 제 몸무게에 비해서는 아주 적게 나가지 않은 적당한, 사실은 여기서 더 아이디어란 건 근육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 나오긴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체지방량이 있습니다. 체지방량은 10kg 정도 나왔는데요. 네, 이 체지방량도 몸무게에 비해서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체지방량이 표준 이하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근육량을 좀 더 늘리고 지방량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면 좀 더 아이디어한 그런 체성분 구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BMI 상에서는 21.1인데요. 실제 몸무게가 62.7kg 정도라고 했을 때 BMI는 한 21.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체지방률은 약 16.3%가 나오는데요. 한국인에게 정상 BMI는 18.5에서 23 정도니까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말랐다 이 정도는 아니고 딱 정상 표준 정도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체지방률은 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남성에게 있어서는 25% 이상일 경우에 비만으로 보고요. 여성은 30% 이상일 경우에 비만으로 보는데요. 저는 16.3%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복부 비만율인데요. 사실 체성분 분석에서 복부 비만율이나 내장 지방은 사실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복부 비만율이 의미하는 것은 엉덩이 둘레에 대한 허리 둘레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복부 비만율에 대해서 남성은 0.95 이상, 여성은 0.85 이상일 경우에 복부 비만으로 보고 있고요. 이 복부 비만율이 사실 BMI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들을 알아보는데 조금 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엉덩이에 살이 좀 더 잘 찌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복부가 비만하다 하더라도 이 복부 비만율 상에서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장지방 면적입니다. 76제곱센티미터로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내장지방 복부 CT를 찍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가늠해서 약 76제곱센티미터로 보고요. 이 내장지방의 경우에는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경우에 내장지방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내장지방은 건강상에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은 높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피하 지방과 달리 체중이 빠질 때 혈관이 잘 분포되어 있는 이 내장 지방도 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장 지방이 빠지게 됨으로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 체성분 분석을 여러분들께 오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자신 있어 할 정도의 체성분 분석은 아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그렇죠. 앞으로 저도 좀 체중 관리를 하면서 또 운동도 좀 열심히 하면서 좀 더 근육을 늘리면서 지방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주 다이어트와 관련된 주제를 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 영상을 만들고 또 자막을 입히고 여러 가지 영상을 편집하면서 마지막으로 완성된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까지가 말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저도 뭣도 모르고 일단 이 동영상을 만들어보고 유튜브에 올려보자 라고 시작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요. 때로는 주제를 잘 선정하기도 어려워서 이것저것 뒤져보고 연구해보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조회수가 적게 나오거나 아니면 리플에 좀 안 좋은 이야기를 적으시는 분들을 보게 될 때에는 다 때려치울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그렇게 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고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글쎄 오늘은 어떤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디렉터 다케TV 다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